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회에서 다뤄진 적이 없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반대편에 이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결국 회수의 문제, 회수를 어느 정도 시점에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사이저블하게 시장도 좀 커져야 되고, 이제 가입자의 지표, 양적인 지표, 질적인 지표, 현금 흐름, 창출 역량 이런 모드를 요즘 다 보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았을 때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하 대표님의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뚫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하 대표님은 어떠세요? 우리 헤이마마를 통해서 하 대표님도 좀 이렇게 효과를 좀 보고 있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마마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운동을 했었는데 계속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근력은 붙고 체력도 붙는데 허리는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헤이마마 운동을 하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나 제가 또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목 통증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일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자세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헤이마마 운동을 해서 다시 이제 복구해 놓고, 그렇게 저는 좀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더 패밀리랩 직원들 여성들 많지 않습니까? 네. 여성들도 우리 헤이마마 서비스를 좀 이용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약간 딴지를 걸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게 출산율이 저조한데 과연 출산 전후에 엄마들 수요가 많을 거냐. 근데 그분은 30대 이후에 이미 출산 경험을 했던, 그리고 40대 50대까지의 여성들이 사실은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헤이마마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컨텐츠의 전략, 커머스 루프를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전략, 소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올리기 위한 전략, 이런 부분들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국내에 이렇게 헬스케어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많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또는 상장 또는 M&A 뭐 이런 그런 테마로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꼽으라고 하면, 물론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차치하고,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그렇게 정부에서도 밀고 어마어마하게 시장 규모가 커질 거고, 정부 육성 사업이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사실상 생각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은 게 아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테마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요즘은 생성 AI다 그러면 생성 AI 테마가 갑자기 만들어서 펀드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유독 디지털 헬스케어 쪽 시장으로 가면 뭔가 시장은 뭔가 커진 듯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딱 손에 와닿은 느낌은 아니고,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하이수 대표님도 굉장히 뭔가 불편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제 케겔 운동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영국은 그 NHS라는 그 국가 그 의료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디지털 테라피스틱스로 케겔 운동 앱이 들어가요. 예. 이미 다 국가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국가에 적용이 되고, 의사들이 이제 요실금 문제가 있을 때 비침습적인 치료로서 케겔 운동을 가장 먼저 권해요. 수술 가기 전에 일단은 근육이 약해진 것이니까 근육을 이제 강화하는 거를 그 앱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이제 환자가 운동하는 데이터가 의사의 EMR에 보여요. 그렇게 연동이 돼서 이게 의료 시스템 안에 사실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는 폐쇄적이죠. 네,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성의 이제 골반 쪽 근육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에서 여성의 골반 근육을 다루는 곳이
없어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뼈나 허리나 이런 데를 다루지 골반은 안 보고요. 산부인과에서는 부인과적인 이슈만 다루지 근육의 이슈는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뭐 물리치료나 치료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뭐 언맷 니즈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느냐. 근데 어려운 부분은 그런 서비스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인지도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헤이마마가 그러면 좀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고려대 뭐 구로병원과도 뭐 임상 테스트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요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네, 완전 있죠. 네. 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개방형 실험실이라는 이제 스타트업과 개방형 실험실? 네, 개방형 실험실에 저희가 입주 기업이고 스타트업과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복직근 이개라고 하는 여성들이 뱃살이 안 들어가는 이유, 복직근 이개. 예, 복직근 이개라는 것을 운동으로서 회복하는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을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됐어요. 사실 복부가 이제 앞쪽이 약하면 허리 쪽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서 허리 통증 문제가 있고 뭐 요실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뚜렷하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임상적인 결과도 저희가 뭐 디지털 치료제 형태로 갈 것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헬스케어라면은 그런 에비던스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좋네요. 뭐 그런 뭐 결과들에 대한 어떤 발표 뭐 이런 것도 좀 뭔가 마케팅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논문은 아마 고대 구로병원에 담당하시는 이제 임상 리드하신 교수님의 주저자가 당연히 이제 나가게 돼요. 될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임상 검증이 돼서 이런 논문에 실렸다라는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저희가 얘기한 이 복직근 이개라는 문제가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안 다뤄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 배가 이렇게 벌어진 거를 진단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의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 대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걸 또 오늘 들어보면서 느끼게 됐고 오히려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앱도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보니까 절대 그런 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오가닉 콘텐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콘텐츠가 나가냐면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배가 더 빨리 나오는 이유, 임신했을 때. 왜냐면 이미 늘어나 있잖아요. 그럼 둘째 배는 훅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있게 되고 그럼 나올 때 굉장히 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둘째 출산 후에 뱃살은 정말 더 안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탁 집어서 콘텐츠로 저희가 짚어주는. 그 콘텐츠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약간 뭐 이미지나 영상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나요? 저희가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 약간 AI 더빙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소스들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마케터들은 또 이제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미 수많은 그 콘텐츠 실험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톡 집어서 이렇게 영상 콘텐츠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콘텐츠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렵죠. 스타트업이. 이제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3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 중에서 30% 또 50% 정도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다 완성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상당히 이제 유지율이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결국은 양적으로도 늘리면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또 그 넓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3년 12월 말 또는 2024년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는 어떤 지표도 있을 거고 목표로 하는 어떤 숫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그 시즌 1을 운영하면서 했던 매출 2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매출 정도를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사실은 2, 3년 정도 했던 매출을 금년 안에 네, 끝내겠다.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걸 하려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머스적인 부분이나 그런 골반 적응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필라테스 자격증도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일할 데가 없어요. 산부인과에서도 일 못하고 정형외과에서도 못하고 그분들과 이 페인 포인트 갖고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코칭 서비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 수익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좀 펼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실험하고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매출을 좀 내는 방향으로. 매출 지표의 실험이 금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그 매출 목표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매출 목표는 올해 2.5억. 내년. 내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겠죠. 네, 10억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굉장히 한 코호트를 깊게 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페인 포인트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B2B 사업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임신성 당뇨를 타겟으로 해서 혈당 측정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러면은 임신성 당뇨 혈당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혈당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당연히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이제 진단하는 기기를 만든 기업이라면 그냥 호르몬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니즈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기회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토란 비즈니스 모델처럼 네. 예,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속도나 질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문제는 그 5만 명, 6만 명의 고객이 얼마나 그러니까 리텐션이 된 상태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거의 50대, 60대가 되더라도 헤이마마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한 고객당 LTV가 라이프타임 밸류가 각 생애주기 가치가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목표입니까? 5년 후에 우리 헤이마마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셔닝,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가장 일상에 밀착된 건강관리 돕는 앱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찰뜰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보 비대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는 여성 건강 국민 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성들이 이제 30대부터 뭐 60대, 한 50대 정도까지는 디지털로 저는 액티브하게 타겟팅이 가능한 인구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출산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거의 9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 300만 명을 데려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정도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전 여성 건강 국민 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년 후에 한 300만 명 정도의 우리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앱이 되면 정말 그거는 버티컬 이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디지털 테라피틱스 쪽으로도 들어가서 이제 수가 적용에 대한 어떤 이슈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뭔가 문제 제기도 하면서 니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안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 사실 아까 선진국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골반이나 복부 물리치료가 출산하고 나면 의사가 소견서를 적어주면 가서 다 치료를 받아요. 다 의료보험으로 케어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여성들이 굉장히 회복이 빠르거든요. 예, 다 뭐 조금 지나면 이제 임신 전에 입었던 바지 다 쑥 들어가는 그만큼 이제 출산 후에 여성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출산율을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성들이 빨리 일자리로 복귀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정책이 운영되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성의 건강을 돌보는 게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가치 때문에 오히려 국내 최고의 어떤
엑셀러레이터 기관,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던가 VC인 하나벤처스 등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드 투자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투자를 유치할 때는 그런 아까 하셨던 여러 가지 챌린지들에 멘탈이 좀 되게 많이 바스락바스락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마켓에 실제 고객들 만나면서 너무나 확인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fem테크가 너무 척박한데요. 해외 시장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fem테크가 뭐 난임이나 임신이나 뭐 생리주기 이런 거 위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뒤쪽에 여성 생애주기를 다루는 이제 메노포즈 전문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또 M&A가 되는 사례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니즈를 잘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 만들었는데 저희도 못 만들 거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니즈는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애주기를 겪기 때문에 호르몬은 줄고 노화를 겪고 임신과 출산을 하잖아요. 그 니즈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니즈를 저희가 소비자에게 납득이 갈 만한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투자자들한테도 정말 현실적으로 잘 어필이 돼서 이번에 이제 시즌2가 시작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가장 핵심은 코어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량인데 하이수 대표님께서는 그런 헤이마마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접근하는 솔루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기대를 해볼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육성 사업으로서 채택되고 있는데 현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가게 되면 또 척박한 것도 사실이고 또 수가 적용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거의 한국에서는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집요하게 지난 4, 5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우리 하이수 대표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부분, 또 헤이마마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 솔루션, 그리고 하이수 대표의 개인적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스투파 채널 좋아요, 구독 쭉 눌러주시고요. 창업 파이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저희 하이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